김어준 총수께서 중요한 타이밍에 제대로 팩폭을 한 게 큰 화제입니다. 선거 당사자들은 당연 이렇게 워딩이 나와야 하지만 지지자들은 대세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관련해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 조사보다는 수목 조사가 조금 더 안 좋았거든요. 월화 조사는 51, 민주당이 수목 조사는 49로 물론 이게 뭐가 안 좋아? 금토 조사까지 한번 봐야 그런 건 하는데 안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엄살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 조금 엄살하죠. 왜냐하면 조금 엄살. 아니 그러니까 수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서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또 막 좁혀져서 큰일 났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불안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상대는 그럼 우리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래도 불안하고 이 정도 큰 표차가 어디 있었어 이때까지 역대 우리 대선에서 한 번도 이런 정도의 표차는 없었어요.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 20%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불안해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자체는 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적국 필요하죠. 투표층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 비해서 적국 투표층이 훨씬 앞섰거든요. 단단했다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층도 투표 적극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둘이 그건 너무 붙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건 그러니까- 왜 불안해? 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안해. 불안하게 불안은 또, 전파되는 거거든요. 보통 긴장을 해야 한다. 예전에 불안한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 한다. 예전에 선거 전략이라는 게 이래요. 표차가 있어봐야 양쪽에 정면으로 붙으면 5% 이내였기 네네. 때문에 항상 이때는 긴장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네.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고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 마케팅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구도에서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불안해한다는 거는 이게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전략이 불안감 자극 이거밖에 없거든. 네. 구도 자체가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정준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인물 구도 정책 우리 선거 3요소인데 구도가 지금 회고적 투표 심판의 선거 성격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의 연장이냐 또 정당 지지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크게 변화가 그러니까 있다. 승리에 대한 부분들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데 55% 이상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55%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55% 대해서는 못 얻을까봐 불안하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불안이 그러니까 선거의 투표 동료가 이때까지는 수십 년간 불안 마케팅밖에 없었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야 투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방식으로 격려해야 돼요. 혹은 뭐 예를 투표장에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다른 후보 지지층들이 해도 안 되네 해서 이제 투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로지 불안하게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의 투표 동료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게 우리 용어를 접먹습니다. 불안은 전파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구도가 서 있어요. 네, 전혀 불안할 수치가 저는 아니에요. 지금. 정반대로 생각해요. 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당연하지 않아요. 이 정도 구도에서 못 이기면 우리는 앞으로 정을 못 이겨요. 그렇죠. 네. 지기가 어려운 선거입니다, 사실. 이 정도 선거에서도 못 이기면은 영원히 못 이겨. 민당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마케팅은 그만하고, 왜 이겨야 되는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이 약간 실종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이게 투표를 이번이 해야 되는지 윤석열 다시 얘기해야 3년 돼요. 폭정과 내란 때문에 초래된 선거인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말고 왜 이 선거가 있게 됐지? 그렇죠. 질문을 간단하게 그 정책이 바꿔야 실종돼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격이 민주당이 이어지죠. 수세적 자세가 아니라 공세적 자세로 확실히 구체한다. 기조 자체를 네. 공격할 게 얼마나 많아, 사실. 자, 우리 박시영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이 선거 컨설턴트로서 수치가 좀 움직이고 1, 2% 빠지고 그러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난 수치 1,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캠페인 기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있어요. 아.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캠페인 기조에 예, 대해서. 예. 예. 저는 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당연히 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제가 가진 이 선거에 대해서 보도의 불만은 선거를 왜 치렀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단일화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단일화 하든 말든 단일화가 이 시대의 상관없어요. 정신인가? 그렇습니다.
무시해야 합니다. 그건. 그리고 불안 마케팅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 선거를 왜 했지? 6개월 동안 수많은 일을 겪고 뼛속에 지금 스트레스가 박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투표를 더 하지 않는다고.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확인하거든요. 엄청난 수사 때려 부어가지고 물량이 깡패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네. 선거가 다가가면 당연히 보수도 어느 정도 결집을 하죠. 조금씩 더. 네, 예상했던 바죠. 네. 네, 그건 예상했던 바고. 근데 그 수치가 대세에 영향을 줄 수치가 전혀 아니다.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은 긴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늘 선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지층은 신이 나고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지층의 표집이 떨어진 이유는 어대명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라는 생각이 이미 굳어진 상황이라 지지층의 결집도가 파기환송 당시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에 비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정치 무관심층이 다른 곳에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더 결집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마운 것은 국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의 혼동상을 보면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문수부터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김문수는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사돈난말하듯 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달라는 비명이 나오는데 정작 중도층에게 표를 호소해야 할 김문수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대선에 출마한 후보라기에는 도무지 긴장감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김문수는 지금의 자리를 차지한 것만으로도 흡족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죄다 대선 운동보다는 당권 경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과의 단일화 논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준석 캠프 측 인사는 친윤계가 단일화를 제안하며 당권을 약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선 승리는 꿈도 꾸지 않고 선거 패배 후에 당권 장악 시나리오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당권을 주느니 차라리 이준석이 나겠다는 친윤 세력의 속셈도 읽혀집니다. 분명한 건 이런 정당의 보수 정치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게 집권은 요원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 있는 양 날개가 건강한 정치의 조건이라면 보수 정당이 영원히 빈사 상태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저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저들이 무너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